아침에서 워싱턴 DC 또 연결해 봅니다. 매일 아침에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뉴스, 북한 관련 뉴스를 전달해 주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워싱턴 DC 박재영 박사 오늘도 연결하죠. 북한 관련되는 내용이 미국에서도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말까지로 정해놨는데 연말은 이제 다가오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김정은이 으름장 듣고 뭐 실험했다는 증거는 나오고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국 시민들도.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어떻게 전화를 안 받지? 아이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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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전화가 늦게 받습니까? 예. 예. 이게 신호가 느껴. 예, 신호가 늦게 왔습니까? 예. 아이고, 또 미국에 신호 가는 거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뉴스 전해드립니까? 박재영 박사? 예. 일단 지금 계속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다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네. 미국 국무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폼페이오, 네. 북한 도발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죠. 지금 오늘 미 국무부 장관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회담을 가졌는데 그 네. 회담을 하고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ICBM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킬 걸로 기대를 한다. 네.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종의 이제 압박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 중단하고 비핵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자기는 강하게 기대를 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달성 위한 이 협상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오늘 회담을 가진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같이 그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돕기 위해서 자기들 이제 두 나라가 연대를 할 거고, 이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또 러시아하고 양국 외무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게 검증된 비핵화, 이제 뭐 FFVD라고 그러죠. 네. 라는 그런 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뭐 상당히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러시아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위에 계속 협력을 계속할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 핵 문제, 북한 도발 문제 관련해서 미국, 한국, 일본 지금 어느 나라보다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북한은 오로지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믿고 지금 뭔가 까부는 버티고 있다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거 그렇죠. 이 문제에서 가장 당사자는 제1의 당사자는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그 피해를 어떤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 보는 것도 한국이고, 결국 하여튼 제1 최고의 변수가 한국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한국이 밀려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키를 쥔 상태처럼 그렇게 돼가는데, 자꾸 어차피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대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이 아주 복잡한 국제관계, 힘의 질서 이런 속에서 다자간의 외교 역량으로만 이제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네. 한국의 중재 역할은 사실상 이제 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이제 절대적인 조건이 되게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점을 오늘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회담하고서 뭐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어떤 얘기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그 점을 상당히 강조했지만 실제로도 그 점이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연말 시한까지 뭔 일 일어나지 않고 잘 될 걸로 보십니까? 박재영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기사에서 그렇게 연관된 얘기가 한번 보시죠. 예, 예.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계속 기사 이어서 보시죠. 예. 말씀드리면 네. 이건 한국에서 일단 나온 얘기를 여기서 한국 기사를 소개하는 로이터 보도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 경남대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 김동엽 씨가 교수인가? 네. 거기에 기사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12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회의 이후에 북한이 미국한테 뭐 좀 원하는가 어떤 게 안 나오고 미국이 오히려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된 어떤 좀 강한 그런 상태로 나온다면 미국이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북한이 연말 안에 이 안보리가 끝난 후 이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북한이 그 서해 위성 발사대에서 ICBM 엔진 매우 중요한 자기들이 중요한 실험했다고 그러는 게 지금 대충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ICBM 엔진 실험한 걸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ICBM을 안보리 회의 후에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은 모든 걸 뭐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경고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맞받아친 게 그거죠. 자기들은 뭐 잃을 게 없다, 뭐 무서울 게 없다는 듯이 지금 그 설전이 오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계속 그 군사행동, 북한 군사행동 있는지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보리 후에 북한이 막판에 몰린 상태, 연말 시한 자기들이 던져놓고 시간은 없고 미국은 이건 문제는 안보리로 들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서 뭔가 도발을 할 거다 하는 이런 전망은 지금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도발의 수준하고 빈도 지금 미사일 발사가 한 번이 아니라 뭐 연이어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니까 그 도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도발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미국의 시각입니다. 이게 북한이 만약에 이 자기들 뜻한 대로 방향이 안 가니까 ICBM을 발사를 한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되죠. 한마디로 흔히 하는 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이게 어떤 한국적인 시각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미국 사람들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아무리 크든 작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약속한 거 이거 어기는 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속을 허술하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막 뭐 서류 주고받고 공증하고 이런 저거 저랬다가 나중에 딴 말하면 어떻게 하는 상황으로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걸 중요하고 믿기 때문에 그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싱가포르 합의를 만약에 어긴다는 건 그거를 그 자체가 최대의 도발이 되는 거죠 미국한테. 그렇죠. 무엇을 쐈고 얼마큼 쐈느냐보다 그걸 어긴 자체가 이제 최대의 도발이 되는데 왜 미국 서부극 같은 데서 보면 결투를 할 때도 최소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죽이더라도. 근데 그걸 어긴 자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여도 되는 막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취급을 하는데 북한이 자칫하면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이걸 ICBM을 쐈다가는 단순히 뭐 쐈네, 쏘지 말라고 그러는데 쐈어 이게 아니고 우리끼리 한 약속, 기본적인 신뢰를 깔고 한 약속을 너희들이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 안 있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ICBM이나 SLBM을 쏘면은 미국에서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근데 일단 그 빌미는 완전하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국 미국의 그 어떤 북한이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응징을 할 때 결국 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국의 상황, 그 한국 전쟁이 나서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이 ICBM으로 도발을 해서 이 레드라인을 넘고 신뢰를 무너뜨렸을 때 미국의 응징에서 가장 고려하는 상황은 역시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되는데 이 문제 여기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태도가 결국 미국의 어떤 북한을 공격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응징을 하느냐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이 쏜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반대하겠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미국이 응징을 안 할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뭐 동의를 구한다가 이 의미가 아니고 네.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이 자기들이 어떻게 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주 그거 복잡한 문제들을 굉장히 그렇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결국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역시 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기사도 또 연관이 다음 기사도 연관됩니까? 네네. 다음 기사 보시죠. 예. 그 로이터 기사인가요? 네. 문재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네. 이 한중일 삼국 네.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곧 중국을 간다 네. 이런 기사를 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23일에 중국을 가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3자 여러 가지 그 회담, 예. 뭐 북한 핵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 네.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이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재인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죠. 필요하면은 그 정해질 경우에는 뭐 청도에서 회담을 하고 다시 베이징 가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뭐 아직 정해질 거 아니고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있는데 아니 한중 중국 정상회담- 가는데 정상회담도 안 하는데 뭐 하러 가요 중국을? 그러니까 이 뭐 한중일 회담,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니라 그 밑에 총리하고의 회담이라고 하죠. 아이고 참 망신스럽다 그러니까 진짜. 예,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계기로도 만약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뭔가 어떤 이걸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그 북미 간의 그 미국이 협상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북한이 정한 이렇게 연말 시한만 남겨놓고 지금 막 서로 설전 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만큼 중요한 사실 회담인데 그 한중일 3국이 2008년부터 이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자기들끼리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가지고 매년 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해서 해왔는데 이게 최근 2016년에 그거 네. 회담을 하고 그 뒤로 네. 중국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어긋나면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이 회담이. 네. 그리고 또 일본하고는 또 일본하고 네. 이 무역관계 역사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어그러지면서 한마디로 이 2008년부터 한중일 3국 관계가 이런 네. 그 한중일 3자 회담 통해서 잘 어떻게 이어져 오다가 외교적인 관계가 한마디로 네. 저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부터 한중일 3국이 어긋나 버린 거죠.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사드 문제로 갈라지고 일본하고는 뭐 무역 역사 문제로 갈라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북한이 저런 상황에서 이 한중일 3개국의 공정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상 지금 이 로이터의 기사의 그 안에 숨겨진 의미도 약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한중일 3자 회담을 한다고 문재인이 중국을 가지만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요. 네. 이 기사 맨 끝에도 뭘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회담 이후 중국하고 사드 때문에 갈라지고 일본과의 관계도 네. 이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이런 우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상황에서 3자 회담을 하니까 뭐가 얻을 게 있겠냐. 뭐 이런 지금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요한 건 미국은 어쨌든 뭐 한미 동맹이 위험한 없잖나 해도 한국 편이고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편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중국을 가는 건 최고로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건데 네. 가장 불행하게 우리가 보는 건 그 문재인한테 현재 한중일 3국 회담 하러 가는 문재인한테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는 거 바로 이 문제죠. 기대는커녕 이게 사고만 치지 말길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워싱턴에 지금 계시니까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워싱턴 조야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연말 안에 쏜다. ICBM이나 뭐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SLBM을 쏜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재선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굉장히 트럼프 입장은 당연히 그게 굉장히 곤란하겠죠. 아이고 무조건 떨어지죠. 그런데도 패권국의 입장에서 저 김정은이 같은 저 깡패가 그렇게 막 쏴대는데 단거리 쏠 때는 미국 시민들이 가만 놔뒀어요. 왜냐면 미국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장거리를 쏘고 SLBM에서 쏜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재선에 무조건 떨어지죠. 그러면 트럼프도 그걸 알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행동이란 게 쏜다고 가정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 전문가들 분석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네.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깔고 가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네. 북한이 ICBM 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ICBM도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현재로서 생각들을 안 해요. ICBM도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SLBM은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와닿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로. 요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왜 정작 북한하고 맞다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뭐 실제로 전쟁 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약간 비슷하다고 볼까? 그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더 하죠.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애초에 별로 뉴스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라서 이게 그 북한이 ICBM 쐈다 하고 뉴스에 나온다고 그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저거 가만둘 수가 있어 대통령이 저러면 돼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사실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ICBM을 쏴도 미국 사람들은 동요 안 한다는 건 요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동요를 안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인 그런 동요가 여론에서 일어나고 뭔가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할 정도라면 네. 뭔가 직접적인 미사일이 날라와야겠죠. 뭐 그 한 하와이 앞에 떨어진다든가 뭔가 그 미국 대륙 쪽으로 그게 날라와서 그 근처 어디인가라도 오는 걸 봐야 이 사람들이 좀 화들짝 놀래서 반응이 나타나지. ICBM 실험 동해에서 했다는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여론이 들끓어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아까 말하는 그 상하이가 아니라 뭐 그 하노이 회담인가요? 그 약속 위반. 싱가포르 약속 위반이 됐어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이제 그 약속 회담에 대해서 분개할 사람들은 그 당사자, 그 관료들, 그거의 담당자 트럼프 이 채권들이겠지. 일반인 미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저 약속 어긴 북한 가만두면 안 돼. 이게 선거에서 난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하고 말고 결정할 거다. 이럴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ICBM을 안만 쏴봐야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그 ICBM이 예를 들어서 태평양 근처 예를 들어서 하와이 한가운데 정도라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거나 하와이 근처라도 떨어지거나 괌 근처 떨어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동해에 백날 떨어져 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워낙 멀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의. 근데 그 비거리가 ICBM이라는 건 그 간단한 비거리가 아닌데 ICBM을 쐈다는 거는 동해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최소한 6,000km 이상으로 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태평양에 떨어질 텐데. 근데 사실 그런 같은 식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 넘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아무리 쏴도
별로 동의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뭐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근데 정작 근데 바로 근처에서 떨어져서 나 아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치거나 뭔가 직접적인 피해를 왔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뭐 그 미국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안 느끼냐 이게 의아해하기보다는 그 한국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죠. 네. 얼마든지 한국 어디라도 박살 낼 수 있는 온갖 무기가 단거리가 계속 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무슨 전쟁이 나겠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아, 그렇죠.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어영부영 김정은이가 쏴도 능구랭이처럼 어영부영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뭐 살짝 북한에 뭐 살짝 뭐 던져주고 자기가 북한에 뭐 상당한 뭐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한국한테 그게 가장 또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이 크군요.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진짜 우리에게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네요. 차라리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니, ICBM이라 SLBM 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쏘면은, 김정은이가 쏘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응징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 시민들은 표에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영향 못 미친다네.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우리 대한민국이 타켓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이 쏴댔습니까? 근데도 우리 진짜 눈 하나 까딱들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쇼하면서 김정은하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다가 아까 정호김 의원 얘기들 으르렁대다가 대충 얼버무리는데 서로 공치사하는 선에서 그러나 인질은 대한민국이 되고 협력을 해도 대한민국 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봉합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네요. 우리만 아이고 참 불안하네요 진짜. 하여튼 연말 안에 요거는 이제 박지영 박사의 의견이고 정호김 의원의 의견이었고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까 연말 안에 뭔가 하여튼 불안한 정국이 가는 거는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잘 봉합하게 될지 잘 봉합되기를 이제 바라야죠. 아이고 문재인은 뭐 미국에서도 패싱 당하고 북한 김정은한테도 패싱 당하고 이런 입장이 돼. 중국에도 가는데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가? 이건 또 뭔지. 진짜.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십시오. 네. 저는 이따가 오후 3시에 굵직굵직한 초대 손님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